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바로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요일만 되면은 서울 시내에서 7군데에서 보수 우파의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구치소, 이른바 서청대에서 열리는 것까지 합하면 8군데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라고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올 한해 올 새해에는 제가 이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뭔가 좀 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지난해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역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 토요일이죠.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대한문에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이죠. 국본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제가 연설하겠습니다. 연설을 마치고서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옮겨가지고 오후 3시에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같은 주제로 연설하려 합니다. 여러분,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제안하려 합니다. 태극기 세력은 하나입니다. 이번 토요일 20일 국본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게 되는 그 태극기 시민,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이 그 집회가 끝나고서 가두행진을 할 때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남대문 근처에서 대략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나게 되면은 서로 어색하게 웃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어떻습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3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반격을 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자신 주변 과거 핵심 세력에 대한 구속 조치 등이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분노라는 직설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왜 이런 분노라는 표현까지 썼을 것인가? 이것은 MB의 표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이 역시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곡을 찌른가 이렇게 본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키려 하자 전두환 대통령이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통해서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죠. 당신의 이념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참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좌익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경로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주인공만 바뀐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전직 대통령, 이미 10년 전에 대통령인 MB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석구석 샅샅이 이 검찰이 추격전을 벌이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쓴 표현을 저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금도를 벗어난 일이다.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설명이 설득력이 과연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MB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고 물을 때 양심적이고 의식이 있는 국민은 그건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 보복이죠.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정치 보복의 도구로서 앞장서고 있다는 거, 이건 움직일 수 있는 팩트 아닙니까? 검찰을 전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앞장세우는 것이야말로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전전직 대통령,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격인, 아니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정치 보복이야말로 정치 금도를 벗어난 일이 아니냐라고 저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이라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MB로서는 지금 자신이 이대로 가만히 지켜보다가는 결국은 검찰청사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서울구치소에 소위 말하는 서울구치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시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MB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 회피이고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비서실의 어떤 참 구린 문제, 대통령과 대통령 그 친인척, 대통령 일가족, 청와대 비서실의 구린 문제,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 문제와 관해서 그 문제에 관한 정말 할 말이 없는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그 노무현 대통령 일가 그리고 형님 건평 씨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수족이었던 총무비서관 등등을 둘러싼 그런 부정부패 문제와 관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문제에 관해서 이토록 가혹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가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적인 국민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랬던 노무현 그 패밀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의 패밀리라 봐야죠. 그 노무현 패밀리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 참으로 이건 정치의 아이러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우파 정권의 예컨대 무능이라든가 무소신이라든가 무철학, 몰가치, 시대정신의 결핍 등 이런 것을 적폐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참 청산을 해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저 윤창중은 용납을 하겠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런 것이 무능해가지고 무소신이 소신이 없었고 철학도 없었고 국가관이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우파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이 아주 훌륭했다, 엑셀런트 했다고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어떤 도덕적 청렴성 문제를 가지고서 적폐라고 찍어가지고 하는 거. 그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그 청렴도 때문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까? 문재인 세력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치사한 대목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참 그야말로 개망신을 주고 쇠고랑을 채워서 지금 대한민국 형무소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적폐청산이라기보다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야말로 반격이라는 것은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 쥐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반박을 한 거죠. 네, 쥐도 밟으면 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딱 그런 형국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이 형국은 어떻게 됐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현직 대통령 간에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의 진검승부로 비화했습니다. 참 정말 한심한 일이죠. 지금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지금 내란입니다. 내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권력과 흘러간 권력이 진검승부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권력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에 관한 한 가장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다. 노무현의 아킬레스건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정통하고 가장 믿을 만한 판도라 상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MB라고 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성명서를 읽을 때 그 옆에 줄을 서 있는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그 정동기 민정수석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 초대 민정수석입니다. 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야말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좌파 정권 10년을 완전히 압축시킨 판도라 상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머리 허연 분 말이죠. 정동기 민정수석.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무슨 아주 우유부단하고 외유내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인생 자체가 입지전적 인물이다.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냥 흔히 아주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에 따른 별명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설명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니다. 이 양반은 무서운 사람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없었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쓴 자신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란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이 양반 절대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인간형이 분노할 경우에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MB가 벼랑 끝에서 9회 말 투아웃 홈런, 여러분 아시죠? 9회 말 투아웃 홈런의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MB는 어떻게 하면은 9회 말 투아웃 홈런의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MB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내려놓겠다는 결심만 하게 된다면 이번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봅니다. 자, 내가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내가 다스도 있고 다스 말고도 엄청난 재산이 있지만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이거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다 지금 내려놓겠다. 결심하게 된다면 이 싸움은 무서운 싸움이 될 겁니다. 오직 이 난국을 혼자 헤쳐나가겠다라는 독한 결심을 하게 된다면 전 대통령으로서 그 일거수일투족에 아직도 엄청난 파급력이 숨어 있다. 그 임팩트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거듭 말하지만 2002년 노무현 대선 자금의 진실을 종합적으로 밝혔으면 합니다. MB가 이걸 터뜨려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도 결코 그렇게 쉽게 이 전국을 장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선 자금뿐만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대선 자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당선 축하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MB 그 당시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정동기 수석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이회창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10분의 1 이상을 썼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정확하게 10분의 1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당시 그 검찰 발표를 지켜봤던 국민 누구도 이것은 짜맞추기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송광숙 검찰총장, 당시 그 송광숙 검찰총장도 명백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건 10분의 1은 한마디로 말하면 짜맞추기였다. 자, 이거 MB가 폭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박연차 게이트의 전모를 알고 있는 대로 밝혔으면 합니다. 640만 달러를 포함해 가지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일가의 비리 의혹 덩어리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 이거죠. 그럴 경우에 노무현 세력, 오늘날의 문재인 세력이 전유물로 삼고 있는 도덕성에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그 위선의 정치,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수가 있다. MB가 정말 그러한 그 역사적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고 평가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저는 강력하게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하게 나옵니다. 문재인 본인이 쓴 양정철 비서관이 썼다고 하지만 그 문재인이 분명히 저자로 되어 있는 그 문재인이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에 결국은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장래에 대해 아무런 믿음을 못 주니 집사람과 정상문 비서관, 이 정상문 비서관이라는 게 총무비서관이죠. 지금 붙잡혀간 그 MB의 그 집사라는 그 누굽니까? 김백진 총무비서관. 바로 그 비서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정상문 비서관이죠. 비서관이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다 내 잘못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써 당시 중수부장 이인규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이인규 덮은 게 아니죠. 검찰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 MB가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네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노무현 정권 시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진 바다 이야기의 진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섯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 간의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대선 후보 단일화에 숨겨진 그 의혹에 대해서도 MB가 가장 정통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위선의 그 진실을 MB가 밝혔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MB가 노무현 정권과 관련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된다면 이것은 9회 말 투아웃 홈런의 대역전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결심만 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죠. 6가지의 진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그 위선을 청산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 위선을 청산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 열게 된다면 잠시 혼란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의 진보는 혼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MB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대역전의 홈런을 치는 것,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위선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